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미루는 이유가 뭔지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은 지금이라도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미루면 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갔습니다. 선고가 예상보다 늦춰지는 이유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나 증거 능력 등을 두고 재판관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쟁점 정리 등은 끝났을 수 있지만 재판관들끼리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입장차를 줄이기 위한 논의를 반복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재판관 8명 중 3명이 탄핵 기각 의견을 보이면서 판결을 못 내리고 옴짝달싹 못하는 이른바 데드락 상황에 걸린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만약 5대3으로 탄핵 기각 결정이 나면 야권에선 결정에 정당성 시비를 걸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 재탄핵과 국무위원 전원 탄핵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십시오.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을 마비시킨다며 민주당을 내란 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 탄핵 시도는 탄핵 제도를 악용한 정권 장악용 쿠데타이자 명백한 내란 행위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영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은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됩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재판관은 6명만 남아 심리 정족수 미달로 헌재 선고 기능 자체가 마비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숙고의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건지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의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연지환 기자, 여러 추측들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헌재의 고민이 뭘까요? 네, 보안이 유지되는 이 평의의 내용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추측의 영역입니다. 다만 이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점에 미루어 봤을 때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재판관들 사이에서 절차적 정당성 또는 증거 능력 등의 이견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유추가 가능한 건데요. 가령 절차상 문제로 만약에 5대3으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다고 가정하면요. 서로 설득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선고기일을 못 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일부 재판관이 절차 문제를 들어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 평의 시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는데요. 네. 한 전직 재판관은 쟁점 정리 등은 끝났을 수 있지만 재판관들끼리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중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전했습니다. 네, 이번 주 안에는 선고 기일이 나올까요? 어떨까요? 내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이 평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일반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일단 이 달력을 한번 보시면요. 이번 주 수요일이죠. 오는 2일에는 상반기 재보궐 선거가 정해져 있어서 이보다 앞선 1일이나 2일에 선고기일 공지를 하게 되면 3일이나 4일에 선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고려 대상으로 꼽혔던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모두 나온 상황이죠. 네.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권만 남은 상황이라서요. 변수는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모레부터가 이제 4월이고 또 재판관 2명이 퇴임하기까지 3주밖에 안 남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에 퇴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3주가 지나면 재판관은 6명만 남게 되고요. 정족수인 7명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서 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그 안에는 선고가 나오는 게 이 정상적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 빨리 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야당에서는 만약에 5대3으로 지금 의견이 나뉘어 있다면 마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6대3으로 구도가 바뀔 수 있다 이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중간에 임명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변론갱신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변론 재개 일정 등을 감안하면 마 후보자가 이번 주에 임명이 안 될 경우에 변론에 참여하기는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법조TV의 연지환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숙고의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건지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의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연지환 기자, 여러 추측들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고민이 뭘까요? 네, 보안이 유지되는 이 평의의 내용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추측의 영역입니다. 다만 이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점에 미루어 봤을 때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재판관들 사이에서 절차적 정당성 또는 증거 능력 등의 이견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유추가 가능한 건데요. 가령 절차상 문제로 만약에 5대3으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다고 가정하면요. 서로 설득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선고기일을 못 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일부 재판관이 절차 문제를 들어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 평의 시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는데요. 네. 한 전직 재판관은 쟁점 정리 등은 끝났을 수 있지만 재판관들끼리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중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전했습니다. 네, 이번 주 안에는 선고 기일이 나올까요? 어떨까요? 내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이 평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일반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일단 이 달력을 한번 보시면요. 이번 주 수요일이죠. 오는 2일에는 상반기 재보궐 선거가 정해져 있어서 이보다 앞선 1일이나 2일에 선고기일 공지를 하게 되면 3일이나 4일에 선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고려 대상으로 꼽혔던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모두 나온 상황이죠. 네.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건만 남은 상황이라서요. 변수는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모레부터가 이제 4월이고 또 재판관 2명이 퇴임하기까지 3주밖에 안 남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에 퇴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3주가 지나면 재판관은 6명만 남게 되고요. 정족 수인 7명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서 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그 안에는 선고가 나오는 게 이 정상적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만약 후보자 임명 빨리 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야당에서는 만약에 5대3으로 지금 의견이 나뉘어 있다면 마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6대3으로 구도가 바뀔 수 있다 이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중간에 임명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변론갱신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변론 재개 일정 등을 감안하면 마 후보자가 이번 주에 임명이 안 될 경우에 변론에 참여하기는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법조TV의 연지환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